이번 시간은 소스 실행창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기능으로는 이제 실행과 페이지 생성 기능이 있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실행하는 기능, 그다음에 로고를 출력해주는 기능, 그다음에 테스트 페이지 관리해주는 기능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실전 강좌를 소스 실행창에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소스 실행창 기능을 좀 알면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이번 강좌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페이지 관리에 데모에 소스 실행 페이지를 열겠습니다. 소스 실행 페이지를 열면은 소스 편집 툴에 이 소스 실행 창에 대한 소스가 이렇게 있고요. UI는 크게 이제 텍스트 에디터로 실행 창과 로그 창, 그다음에 이제 체크 박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 버튼, 초기화 버튼, 페이지 정보 버튼, 페이지 열기 버튼, 그다음에 한글 소스 매핑, 이렇게 버튼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행 버튼 요 버튼과 체크, 그다음에 에디터 두 개로 이루어진 그 화면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핸들 정보는 이제 수직 핸들로 이렇게 이제 핸들이 하나 있고요. 좀 이렇게 생소하실 텐데요. 제가 이 페이지 개발 툴을 만들게 된 그 사상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레고 블록을 맞추듯이 페이지를 한번 구현해보자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역에다가 위젯들을 하나씩 올려가면서 프로그램을 하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기능들을 구현할 때도 전체적으로 구현하는 것보다도 부분 단위 기능들을 잘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렇게 조합하면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그런 형태의 개발 방법론을 좀 생각을 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보시면은 영역에서는 레이아웃을 만들어주고 변수에서는 위젯들을 만들어서 그 그 영역에다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들을 하나씩 이 화면에서 다 구현을 하자라는 게 큰 흐름입니다. 이 버튼들의 기능은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페이지 초기화될 때 그 페이지 이벤트를 등록해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함수에서 F4키 눌러서 함수 구역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스 실행창에 대한 이벤트를 등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스 실행창이고요. 여기가 로그 창입니다. 그래서 소스 실행창에서 그러니까 이벤트들을 이제 등록해 놓은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키다운이라는 건 단축키를 등록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만 요 이제 에디터의 단축키를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기본 소스 단축키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소스 단축키를 한번 보면요. 똑같이 F4키를 눌러서 구현 내용을 볼게요. 이건 뭐 이제 다양한 단축키들을 조금 등록을 해놨고요. 여기에서도 없는 것들은 에디터의 단축키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단축키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한번 쭉 보시면 알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맛에 맞게끔 수정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소스 실행이라는 실행 버튼 눌렀을 때 이제 처리해주는 단축키인데요. 이 함수를 잠깐 볼게요. 마찬가지로 F4키 눌러서 구현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스 실행창이라는 건 아까 이 에디터를 말한다 했잖아요. 이 에디터가 셀렉트 선택이 됐다면은 선택된 내용만 실행을 할 거고요. 아니라면은 선택되지 않았다면은 전체를 다 실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있다면은 테스트 페이지가 있다면은 테스트 페이지에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나중에 콜이라는 함수만 가지고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소스를 실행해서 함수를 만들라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함수를 체크하고, 근데 이제 단순히 함수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콜이라는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강좌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은 콜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함수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한다 라고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실행하는 내용을 잠깐 봤고요. 컨트롤 P를 눌렀을 때는 이제 프린트를 이렇게 출력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컨트롤 P를 누르면은 프린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컨트롤 P. 그래서 요 기호는 일로 커서를 이동하라는 거고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제 테스트 페이지가 있다면은 그 페이지를 오픈해라. 컨트롤 E를 눌렀을 때, 컨트롤 W를 눌렀을 때는 무조건 페이지 소스를 실행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등록을 하고요. 처음에 실행을 하면은 지금 이제 페이지가 열렸지 않기 때문에 버튼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페이지를 만들면은 이제 버튼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버튼 5개의 페이지를 만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테스트 페이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테스트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페이지 정보를 보면은 실시간으로 그 페이지의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페이지를 계속 구현하다가 이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하나의 변수를 하나 등록해 볼까요? 칼라라는 변수를 랜덤 칼라로 이렇게 등록을 해보고요. 컨트롤 실행한 다음에 페이지 정보를 보면은 칼라가 하나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골뱅이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공용 변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용 변수들은 뭐 디스나 이런 거 안 붙이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버튼 1에 예를 들면 클릭 이벤트를 하나 등록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바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러트를 이렇게 띄워라. xxx라는 얼러트를 띄워라 라고 이제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페이지 정보를 보시면은 버튼 1에 대한 클릭 이벤트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얼러트가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 정보는 이렇게 본다라는 걸 확인해 주고요. 컨트롤 W가 이제 페이지를 생성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내가 버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버튼 6이라고 만들었다면은 그냥 실행을 하면은 이제 페이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페이지 소스는 실행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아무 반응이 없죠? 사실은 요 위에 부분만 실행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리스트 얼러트 실행 버튼 이렇게 이제 얼러트를 띄우고요. 실행 버튼 하면 저는 이제 실행 얼러트가 뜰 거고요. 지금 이제 5개인데요, 버튼이. 버튼 하나 더 추가된 거를 다시 실행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컨트롤 W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다시 생성할까요? 메시지가 나오고요. 클릭하면 이제는 6개짜리 버튼이 나오죠. 그래서 단축키를 보시면은 얘는 무조건 페이지를 생성하라는 개념입니다. 컨트롤 W를 눌렀을 때는 무조건 페이지를 생성해라. 아까 컨트롤 R일 경우에는 얘도 이제 페이지를 처음에만 한번 생성합니다. 예를 들면은 보면은 이 함수명 바꾸기에서 만약에 이 테스트 페이지가 없을 때만 페이지를 생성하죠. 있다면 얘는 실행을 안 하겠죠. 그렇죠? 없을 때만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바꾼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컨트롤 K는 선택된 내용만 실행을 하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선택이 돼 있다면은 그 선택된 내용을 실행을 할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프린터 1과 프린트 2를 이렇게 하라고 이제 소스를 만들고요. 그 선택은 전체를 다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이렇게 부분만 선택을 해도 컨트롤 K를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그 해당하는 행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그에는 1, 2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택을 이렇게 하고 컨트롤 K를 누르면 그 지금 선택된 줄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만약에 아무 선택도 없이 컨트롤 K를 눌렀을 경우에는 지금 커서가 있는 행만 실행이 되는 거죠. 한 행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소스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돼 있다면은 만약에 이제 위치가 시작이 아니라면은 시작까지 선택을 하고 뭐 이렇게 쭉 다시 선택을 하는 기능과, 만약 선택이 안 돼 있다면 현재 줄만 선택을 해서 그 내용을 아까 이제 똑같은 실행 함수로 호출했죠. 실행 함수로 호출해라. 선택 함수를 실행하는 그 단축키고요. 컨트롤 L은 이제 로그 창을 팝업해 주는 건데, 지금 이제 로그 창을 여기서 출력을 하니까 굳이 이 로그 창을 볼 필요는 없는데요. 나중에 이 로그 창에서 많은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따로 로그 창만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축키 중에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템 멈춤 등록 홈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은 이제 제가 이제 기능을 구현 중이라 좀 설명을 안 드린 건데요. 이 내용은 이제 컨트롤 T 키를 눌렀을 때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컨트롤 T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템플릿들을 좀 나중에는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템플릿들을 예를 들면 대화 상자라는 이런 템플릿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예를 들면은 대화 상자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입력하고 이제 탭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다음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조금 미완된 기능이라 템플릿 기능들을 잘 만들어지면은 이 기능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직 미완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단축키들은 이제 키다운 디폴트라는 그 기본 단축키들을 또 등록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F4키 눌러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단축키들이 있는 것만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스 편집하기 위한 단축키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디터, 기본 에디터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축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되고요. 에디터에 이제 내용이 변경됐을 때 이제 이벤트인데요. onChange라는 이벤트가 이제 발생할 거고요. 아까 템 멈춤 기능은 미완 기능이기 때문에 주석을 달아 놓을게요. 아직 미완된 기능이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기본 체인지 이벤트를 실행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보면요. 첫 번째 이제 한글 매핑 처리해 주는 것과 이제 팝업 처리해 주는, 함수 팝업 처리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키를 입력했을 때 자동 완성해 주는 기능들을 여기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글 키 매핑 해주는 거를 잠깐 보면요. 다시 에디터로 와서요. 한글을 만약에 if라는 한글을 쳤을 때 이렇게 한글로 자동으로 바꿔주죠. 예를 들면 스위치라는 거를 하면은 스위치문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한영키를 안 바꾸고도 바로 이제 함수가 바뀌게끔 해주는 기능을 저기에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글 매핑되는 정보는 한글 소스 맵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을 이렇게 쓰면은 함수를 이렇게 바꿔줘라 라는 내용인데요. 그것들을 제가 이제 쭉 등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실시간 반영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하나 등록하고 적용을 하면은 바로 실시간 적용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들을 바로 적용해서 쓰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 소스 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 팝업 처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면 객체 제어라고 해서 점을 하면은 함수 팝업이 뜨죠. 함수 팝업이 뜨는 거를 처리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인데요. 자동 완성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고요. 만약에 필요한 게 있다면 여기다 등록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HTML을 입력했을 때
만약에 HTML 태그 중에 뭐 예를 들면 tr이라는 태그를 입력했을 때 바로 이 매칭되는 걸 자동 완성 기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하고요. 실행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tr이라는 걸 입력해 보면은 자동 완성 기능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다른 것도 해볼까요? 예를 들면 td라는 거를 입력했을 때 또 자동 완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실행하시고요. tr에 td 여기 또 tr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들이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셔서 쓰면 될 거고요. 다시 이벤트 등록 화면에서요. 이번에는 이제 커서가 변경됐을 때 처리해주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탭 멈춤 기능은 아직 미완인 기능이라 주석을 달아 놓겠습니다. 주석을 달고요. 커서가 변경됐을 때 find all을 한다. 그래서 커서가 변경됐을 때 이 td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찾아주죠. 이렇게 하면 이제 tr에 해당하는 걸 이제 모두 찾아줍니다. 다음에는 컨텐츠가 변경됐을 때 이벤트인데요. 그 변경된 위치랑 추가된 크기, 삭제된 크기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탭 멈춤 기능을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요. 이것도 다 주석을 달아주겠습니다. 나중에 이 탭 멈춤 기능을 완성해서 좀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들을 자동으로 완성돼서 만들어지게끔 하는 기능들은 지금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완성이 되면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선택 타이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함수 선택 창이 뜬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요 해당하는 내용만 찾아서 얘를 이제 타이머에 의해서 함수를 자동으로 필터링을 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함수 선택 타이머가 해준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이 함수는 보시면은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함수를 선택해서 이제 처리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이동인데요. 이건 소스 실행창과 노그창과 다 페이지 이동이라는 이벤트를 등록을 해준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오른쪽 버튼으로 페이지를 이동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잠깐 보시면요. 이 객체에 마우스 이벤트들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만약에 오른쪽 버튼이라고 하면은 페이지를 이동해라 라는 어떤 기능을 이렇게 공통으로 만든 겁니다. 한글 소스 맵 생성은 이제 아까 보셨지만 한글과 영문을 이렇게 매핑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여기 이제 설정 컴피그에 이제 한글 소스 맵이라는 그 정보들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잠깐 보면요. 그래서 F4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등록됐던 한글과 영문을 이렇게 매핑해주는 정보들을 불러와서 이제 반영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한글 소스 맵 생성이라는 거를 해주면은 된다. 그래서 템플릿을 바꿔주고 이 함수를 실행하면 바로 적용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텍스를 넣어주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이 버튼을 다 디제이블로 이제 처리를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초기화할 때 이벤트 등록하는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이 소스 실행창은 앞으로 제가 실전 데모 할 때 여기서 계속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두서없이 설명드려서 좀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하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요 기능들은 뒤에 강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